네, 기술적 분석입니다. 자, 시장 상황 빠르게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찍은 영상에 이어서 어제 말씀을 드렸듯이 어제 시장에서 어쨌든 지지 구간을 잡아내면서 반등하는 모습이 나왔어요. 즉, 시장 자체가 여전히 에너지가 무너지지 않고 있고, 이렇게 최근에 들어온 매수세가 한번 단기적인 조정으로 소화가 되고, 또다시 상단부를 찍고 조정을 겪고 또다시 올라가는, 지금 이러한 흐름을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보시는 것처럼 내가 이 구간에서 매수했다고 하더라도 조금씩, 그러니까 올라가는 폭 자체가 크게 느껴지지 않는 그러한 시장 흐름이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를 하기가 어려운 그런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차라리 뭐 이런 식으로 추세를 파동을 안 만들면서 올라간다면 모르겠지만, 이전에 그렇게 올라가던 시장이 지금 잔파동을 많이 만들고 있다는 얘기는, 자, 요 구간에서 심리적인 부딪힘이 생기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즉, 이때는 충분히 저렴하다라고 생각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자, 이런 식의 거의 2000포인트가 넘는 상승을 한 번에 올려 보냈다고 한다면, 자, 전고점을 넘어서기 시작한 순간부터는 매수했다가도 좀 비싸다 느껴지고 매수했다가도 좀 비싸다 느껴지는, 자, 이런 식의 심리 부딪힘이 발생하는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가 상당히 어려운 것이고, 매수를 했다라고 하더라도 뭐 3% 이익을 받다가 그 다음날 또 마이너스 1%가 됐다가 또 그 다음날에는 또 마이너스 0.5% 뭐 이런 식으로 양전 음전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투자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조금 짜증나는 오락가락 장세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러한 구간일수록 우리가 더 핵심적으로 집중을 해야 되는 부분은 무엇이 상승을 이끌고 있는가를 파악을 해야 돼요. 자, 제가 보기에는 기본적으로 지금 시장을 이끌어가는 섹터는 AI입니다. 근데 우리가 AI라고 했을 때 오해를 하시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게, AI라는 걸 자체로 지금 큰 돈을 벌어들이는 기업은 사실상 그렇게 등장하지는 않고 있어요. 즉, AI라는 파트를 기존의 대기업들이 각각의 산업에 응용을 하는 것이지, AI라고 해서 AI라는 어떠한 새로운 산업군을 이끌어가는 종목들이 튀어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AI라는 것을 뒷받침하는 영역들이 지금 상당히 상승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AI라는 산업군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자,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반도체가 필요할 것이고, 당연히 성능이 더 뛰어난 반도체를 많이 요구하게 되겠죠. 그리고 클라우드 같은 데이터를 처리하고 저장하는 그러한 산업군들이 상당히 강조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지금 대세적으로는 AI라고 나오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지금 시장을 끌어올리는 거는 반도체와 클라우드 같은 영역에서 상승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즉, 이게 올라간다는 얘기는 지금 이것과 걸쳐 있는 영역들이 상승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AI 자체의 주도주라고 한다면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뭐 테슬라나 하여튼 이러한 산업군을 적용할 수 있는 에너지를 가진 대기업들, 즉 세배 레버리지로 친다면 FNGU 같은 종목들이 상당히 큰 상승을 만들어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엔비디아가 주도주로 움직였던 것이고, 자, 클라우드 관련이나 반도체 관련해서도 뭐 SMCI 같은 종목들, 이러한 종목들이 엄청나게 상승을 한 거예요. 자, SMCI라는 종목도 한번 살펴보시면, 자, 요거는 좀 말씀을 드릴까 말까 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멤버십에서 이 종목을 $100 정도에 추천을 했던 종목이에요. 당시에도 엄청 강하게 추천을 했고,
지금 어마어마하게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종목들이 특정한 산업군을 계속해서 이끌어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쨌든 지금 투자를 한다라고 한다면 나스닥을 투자를 하기보다는 좀 더 스페시픽하게 투자 직군을 정하는 게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투자를 할 거라면 뭐 SOXX 같은 지금 반도체 산업군 같은 쪽을 공략을 하시는 게 좀 더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공략을 할 때 있어서 지금 전체적으로 이러한 모든 기술주를 포함하는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진폭 자체가 너무 짧기 때문에 오히려 SOXX 같은 이러한 반도체 산업군 혹은 뭐 클라우드 관련된 ETF가 있다면 클라우드 관련된 산업군에 있어서 투자를 하시되, 이러한 이평선 어제 강조를 드렸듯이 주요한 지지 구간 인근에서 모아가시는 전략이 가장 적절한 대응법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등락에 대해서 나스닥이나 QQQ 같은 혹은 S&P 500 같은 영역에서 이거를 사고팔고 하는 것보다는 특정한 산업군에, 특히나 AI라는 내가 섹터를 주도 섹터로 공략을 하고자 한다면 그러한 섹터와 관련된 산업군을 주요한 이평선 인근에서 모아가는 전략이 지금은 가장 안전하면서도 적절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상황이에요. 자, 특히나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진행이 많이 됐죠. 그쵸? 그리고 전고점을 보시는 것처럼 이미 엄청나게 뛰어넘었습니다. 거의 7, 80포인트를 이미 뛰어넘은 상황인데 그래도 좀 더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AI의 주도주는 반도체가 가져가고 있는 겁니다. 특히나 이제 미국 내 산업군에서 반도체 쪽에 대한 워낙 관심도 커지고 지원도 커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주도주의 역할을 지금 반도체 섹터가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매수를 하실 때는 자, 주요한 이평선 인근에서 들어가 주시고 이후에 만약에 잘 올라가던 종목이 이평이 꺾이게 된다면 그때는 손절에 대해서도 대응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다만 이평 인근에서 들어가게 되면 자,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자, 내가 여기서 들어갔다라고 한다면 이 이평을 손절 라인으로 잡는 게 그렇게 손해를 담보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손해를 만들어내는 구간이 아니라 내가 매수를 지지 구간 인근에서 해주시고 그 다음에 꺾이는 경우에는 지지 구간 인근에서 손절을 나갈 수 있게 대응을 해주신다면 충분히 주요 섹터를 안전하게 공략할 수 있는 대응법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SOXL 같은 경우도 지지라인을 따라서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보시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어떻게 보면 조금 잔파동이 큰 종목보다는 이러한 식으로 주도 섹터로 주목을 받고 있는 반도체라던가 클라우드 관련된 쪽을 공략을 해주시는 게 저는 좀 더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그래서 개별적인 종목들을 살펴보자면 자, 뭐 메타라던가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뭐 이러한 종목들은 앞서 말씀드린 그러한 주도주 섹터에서 자기들이 그러한 AI 같은 영역들을 산업적으로 편입을 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종목들이에요. 근데 거기서 좀 더 앞서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지금 조금씩 뒤쳐져가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애플 같은 경우도 AI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많이 언급되지 않는 게 사실이에요. 지금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뭐 구글이나 메타 같은 종목들에 비해서는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에너지가 조금 혹은 언급도가 많이 밀려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심도가 떨어지는 것이고, 엔비디아 자체는 반도체라는 에너지를 가지고 밀고 나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주도주로 선택이 되고 실제로
거기에 많이 수요가 되는 많은 영역들을 엔비디아가 커버하고 있다라는 것이 시장에서 분석이 이미 끝났기 때문에 주도주로 등극을 했던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SMCI 같은 종목과 유사한 거죠. 자, 그리고 테슬라 같은 경우, 애플 같은 경우가 지금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치고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의 조정기를 겪고 있는 것이고, 자, 테슬라의 매수 구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자, 여기서 저항을 맞았다고 했고, 어제 오늘 상승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자, 여전히 상방 저항을 맞고 흘러내려가는 중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성급하게 진입을 하시기보다는 그러한 제가 말씀드렸던 시간 조정을 좀 거치고 어느 정도 상방으로 돌아갈 수 있는 에너지가 쌓이는 구간을 좀 기다려 주시는 게 저는 더 적절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전체적으로 이제 한번 이제 공략할 만한 포인트들을 말씀을 드려봤어요. 지금 난이도가 높은 시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S&P 500이든 나스닥이든 뭐 이거를 사서 엄청난 수익률을 노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는 조금 어폐가 있는 구간이고, 그렇게 하느니 차라리 지금의 상승을 이끌어 나가는 AI라는 주된 대형 이슈에 대해서 무엇이 주목을 받고 무엇이 이것을 핵심적으로 지원하는지를 파악을 하셔서 그 관련 섹터를 항상 지지라인 인근부에서 접근을 하고 매수를 하면서 그 인근 라인, 지지 라인 자체를 하나의 손절 라인으로 예민하게 가져가시는 투자법이 저는 좀 적절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한 예민성이 필요하냐면 꺾일 수 있기 때문이에요. 너무 가파르게 올리는 것은 또 한번 조정을 가져가기 마련입니다. 자, 이렇게 올라가면 이렇게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것이고, 이렇게 올라가면 또 이렇게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결국 정배열이 잡혀 있긴 하지만 이러한 조정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더 많이 오래 상승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거쳐가야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너무 발생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시기보다는 언젠가 와야 될 조정이라면 나 같은 경우는 자, 이런 식으로 하단부가 뚫리는 경우에는 현금화를 해서 더 싸게 매수를 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시장을 바라보신다면 뭐 충분히 지금의 시장 자체에서도 기회를 찾으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